이제 아까 이제 북관이 관북이라고 했고 그것이 함경도 천령간 북쪽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북이 있고 관서가 있고 관동이 있고 관내가 있다. 그런데 관북이라는 게 뒤집으면 북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북관에서 큰 전투에서 이겼다. 대첩. 북관 대첩. 북관 대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함경도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함경도는 찬밥이야. 여기는 이제 여진족을 쫓아내고 저 윤관 때부터 고려 때부터 해서 여진족 쫓아내고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4군 6진 개척해가지고 쫓아내는데 여진을 쫓아내는데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삼남지방에서 갖다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갖다 채워넣어? 과거 탈락한 사람들 너 거기 토관 뭐 시켜줄게.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 너 죽을 놈인데 가면 내가 면해줄게. 그렇지. 또 너 맨날 소장만 할 거냐? 너도 땅 좀 가져봐. 그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거길 채워 이렇게. 그래놓고서는 저것들 내가 좀 쓰레기 같은 거 좀 보냈네 내가. 그래서 좀 무시하는 거야 또. 그 여기 이징옥의 난이 1453년에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징옥은 김종서 장군하고 따라서 그 밑에서 같이 평생을 함경도에서 산 사람이야. 이게 함경도 평안도에서 함길도 근무만 20년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 잘릴 때도 결제사를 하고 있던 분이거든요. 평생이 무인이야. 그런데 이제 김종서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이 김종서인데 김종서를 죽였잖아요. 괴율령 때 세조가. 이거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러들여. 교체다. 불러들이고 후임자가 가거든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이제 잘 됐다.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미 계획이 다 섰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후임자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됐죠. 이 이징옥의 난이에요. 이제. 근데 이게 길주에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경성이 되겠죠. 경성이 중심이야. 그래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저가 있냐면은 그쪽에 이제 여진이 많잖아. 여진이 막 거의 휘하같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저가 돼. 그래가지고 내가 대금 황제다. 금나라 황제다. 이게 되는 게 여진족을 흡수해서 거기 이제 함경도뿐만 아니고 여진도 흡수해서 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게 이징옥은 아닌데 그때 아무튼 내부에 이제 변별자가 생겨가지고 안 됐죠.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이시의 난이 또 생기네. 근데 이 이시의 난은 이 사람은 이제 토관 같은 거야. 이 지역 사람이야. 근데 저는 전통적으로 이것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그 함경 사람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계속 무시하니까 자발적으로 이 사람은 또 들어왔자. 자꾸 세조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 거기 그 지역은 너희들 자치 비슷하게 너희들 쪽에서 사람 뽑아가지고 관리를 찾겠다. 이 규모를 자꾸 줄이는 거야. 중앙에서 자꾸 파견하고. 그 다음에 호패법을 강조하고 저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면은 내려오지 마.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방마다 그 유향소에서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좀 하잖아요. 자치를 하잖아. 네. 그거에 어떤 권한 같은 거를 자꾸 축소하고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관찰사를 죽인다고요. 이 신변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숙주의 그 아들이에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신숙주 아들. 신변을 죽여. 그런데 이게 3만이 모였는데 4개월 안에 이제 끝납니다. 이런 함경도는 이런 판이야.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터졌잖아요. 임진왜란 터졌는데 이 또 왕족들이 가서 뻘짓하잖아. 가등청정이 천령을 1592년 6월 1일 아까 그 천령만 있잖아요. 그걸 그때 넘어갔는데 그때 강원도에 그걸 뭐라 그래요? 임금 지키기 위한 그 군인들 먹으려고 강원도 갔다가 강원도가 함락이 되니까 순화군이라는 왕자가 함경도로 갔다고 자기 형 거 가 있으니까 그 가서 임해군하고 합류해가지고 거기서
이 왕자들도 그렇겠지만 그 밑에 종자들이 이제 뭐 수탈을 그냥 수탈하게 하는 거야. 쫓겨왔는데 반감은 많은데 막 수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아주 저 죽일 놈들 뭐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야 그런데 왜군이 6월 1일 날 천령만을 넘어왔네. 이제 시시각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변에 이제 조성이 돼 있던 거죠. 자, 남병사 이게 그 함경도는 전방이기 때문에 함경북도라는 말은 없었지만 함경북도 지역하고 함경남도 지역을 각각 병마 절제사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무공 정문부는 함경북도 쪽에, 함경북도라는 명칭은 없는데 북도의 절제사 밑에 행정을 담당하는 그걸 이제 평사 이렇게 평사 계급이 평사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군수하고 작전 짜고 군수하고 또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무관들 어떤 동태 감시도 좀 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충무공이죠. 자, 그런데 남병사가 도망가다가 죽고 북병사를 잘못 썼네. 한국함도 전투에서 패해서 죽고 이제 도주하다가 왜군한테 잡혔고 여진 땅에 도망갔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진까지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 유영립도 이거는 이제 유영립은 임해군 순화군 쫓아서 다니다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명천 종성의 관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북새필, 국경인 또 누구죠? 정말수 이 세 사람이 반란. 근데 전체적으로 함경은 전체가 다 반란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정문부는 한국함 이게 북병사 한국함이 도주를 하는데 그 전투에 참모로 참여를 했다가 이게 깨지니까 자기도 이제 숨어버리면 도망간 거지. 그런 상태인데 이 보면은 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정문부 의병장 정문부에 닥친 문제는 이순신이라든가 또 뭐 원균이라든가 권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닥친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백성들이 다 조정을 싫어해. 그게 하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군이 들어오니까 잘 됐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정문부도 막 도망만 다녔죠. 도망 다니고 화살 맞을까봐 상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는 고생하고 하는 게 그게 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런 분위기야. 그런데 거기다가 왜군들이 함경도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도망가면 넘어 올라가 버렸네. 그거 이제 이까지 것들 뭐 우리가 조선 기마대를 우리가 작사를 했는데 이거 못해. 그래서 올라갔다가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쫓겨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쫓겨 내려오면은 그 여진은 그냥 있어? 내려오지. 남은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야. 여진정 대처해야 되지, 반란 진압해야지, 그러면서 외군을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최악의 상황에서 정문부가 이제 도망다니다가 여기에 보면 쥐다론이라고 나오죠. 교생이라고 되는데 교자가 이 학교 교자거든. 날생자 교생. 이게 뭐냐면은 향교 있잖아요. 향교. 지방의 향교에서 배우는 사람. 그게 교생입니다. 교생. 그리고 이제 교생하고 그 친구하고 뭐 여기 쫓겨서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공 의병을 창의군을 조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뛸게요. 뭐 이래가지고는 그 의병장을 사양을 하다가 좀 하신 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세 작전. 그게 이게 뭐냐면 함경도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하고 이게 꼭 연극 같은 그 요소 이렇게 드라마틱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극적 이게 극적이라는 건 연극적이라는 말이잖아요. 비극적, 희극적, 연극적, 그 극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경도에서 이게 정문부 장군의 어떤 그 진짜 평가할 공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남병사는 남쪽
남쪽에 지금 그 군대에는 일찌감치 작살이 냈고, 이제 천령 넘으면서 바로 작살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에 여진족 상대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한극함이라고 아까 그 절제사 있다 그랬죠. 그 밑에 이제 그 정군부가 평사로 근무했는데, 내려와서 그 기마대가 그런 그 강력한 그때 그 여진족을 기마 그 군단 그 여진족을 제어하는 조선군이면은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거든요. 보병이 아니고 기마병이야 이 사람들이. 그 대단한 적인데 그걸 갖고 이제 내려와서 싸움을 하다가 마천령 넘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왜군하고 붙었다가 이게 깨지네. 이게 좀 방심이라든가 전술을 모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다 흩어지고 한국함은 이제 도망가고 여진 쪽으로 튀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해서 그게 언제야? 1592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일어난 건데, 여러분 제가 나눠준 자료에서 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은 순서하고 특히 이 전사자 있죠? 전공, 요 기록이 제가 한 대여섯 개 자료를 봤는데 이게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믿음이 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은 뭐냐면은 저쪽 진주에 지금 충의사에 그 가호 서원 안에 충의사가 있고 거기 그 뜰에다가 이제 묘정비라고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1970년대 세운 거. 그게 최신에 세운 거니까 그 기록 그 우선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조선왕조실록 여기에 있는 충의공 신도비 뭐 기록 많잖아요. 근데 독도 있는 건 무슨 뭐 많잖아요.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는 제가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다. 그럼 나중에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북한 대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시. 그것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 해정창 전투라고 하는 데서 이때 박살이 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제 관군이 패하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전체가 한국 전체가 반란민들이 이게 뭐 완전히 세상 천지가 세상이 바뀐 거지. 그래서 반란민이 확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리들, 또 관군들, 군인들 색출해서 죽이거나 넘기거나 뭐 이런 상황이 좀 생겨요. 그럼 함경도가 다 그냥 날아간 거야. 그리고 이제 가등청정 이 갓도 기요마사는 22,800명인가를 함경도에 데리고 왔는데 호랑이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여진적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넘어갔다가 대패하고 쫓겨내려오고, 그래서 쫓겨내려오는 게 뒤에 여진족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진족들이 이 육진 지역을 이렇게 막 노력을 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이 숨어 다니던 충의공을 지다론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한 300~400명 정도의 의병대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의공을 대장으로 좀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일단 이 순회, 귀순한, 외에 귀순한 장수들부터 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타켓이 경성에 있는 최세필, 국세필. 근데 이게 논리는 뭐냐면은, 야, 지금 육진을 여진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노략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신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는 관군 출신이긴 하지만, 나 지금 의병인데, 둘이 해가지고 여진을 일단 쫓아내야 할 거 아니냐. 그거 논리죠. 그래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 근데 군세가 이렇게 뭐 300~400명 몰러온 데다가 타당한 논리가 있고, 야, 너 이거 하면은 너는 앞으로 반란 죄값은 탕감이야. 이래 되니까는 열었단 말이죠. 그럼 들어오고 보니까 이게 작전인지 아니면 뭐 나중에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장군, 국세필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요. 국세필을 쳤는데, 그 다음 뭐야? 국경이는 국세필의 조카거든? 그리고 정말수도 다, 그래서 결국은 순회들을 다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진하고 경성까지 이 지역에서 반란군들이 진압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시점이 뭐냐면 이제
명의 참전을 하겠다고 하는 때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이라든가 뭐 기타 뭐 해서 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 흥경도 백성들 생각하기에 이거 불안하네. 그래가지고 한 300~400명으로 시작된 의병이 이게 이렇게 참하고 뭐 저걸 하면서 대폭 이게 뭐 3,500명 정도는 늘어나요. 의병이. 이거 세상이 바뀌었구나. 빨리 여기 동참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배신자들도 숨어있던 자들도 나오는 거야. 배신자들도 이거 지금 정말수라든가 국경이라는 거 이거 잡힌 것들도 배신했던 사람들이 이걸 이놈들을 잡아서 바쳐야 내가 살겠구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반란민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는 두 가지 해결됐죠. 이제 여진 해결됐고 반란민 해결됐어. 그 싸우는 거야, 왜군들하고. 그래서 정말 이 북한대첩의 전투가 많은데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북한대첩에 아까 그 그림에 제가 보여드린 그 경성전투라는 거 있죠. 국세필 목을 치면서 성문 밖에서는 전투가 벌어졌던 경성전투거든요. 그 다음에 장덕산 전투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길주 전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투가 복잡해. 경성, 장덕산, 쌍포, 인명, 단천, 백탑, 이게 다 전투거든요. 요거 말고 또 많은데 정리하면은 경성 전투는 이제 순회 처벌을 하면서 생긴, 그러면서 이제 이 정상 온 것들을 친 거고, 장덕산 전투는 하나의 다른 전투로 봐야 되고, 쌍포, 인명, 단천, 백탑교 전투는 요걸 하나를 묶어서 길주 전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는 3개의 전투, 많으면은 6개의 전투가 되는데 크게는 3개의 전투다. 길주 전투, 장덕산 전투. 장덕산 전투는 이게 그 명칭이 여러 가지이긴 한데, 그 다음에 경성 전투. 그 3개를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장덕산 전투를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좀 위에다 적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투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농성의 농성, 그죠? 성 안에 들어가서, 행주산성에 들어가서, 진주성에 들어가서, 동래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뭐 돌 던지고 무슨 끓는 물 붓고 화살 쏘고, 이게 전투예요. 이게 육군의 전투. 근데 이 전투는 공격이야, 공격 전투예요. 근데 정문부 선생의 전투는 공격 전투야, 전체가 다. 그러면서 옹성을 하고서 성화해서 하면은 할 수 있는 전술의 한계가 있어. 근데 공격을 하면은, 공격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된다고. 전술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전투가 그 충의공의 전투에, 이 북한의 평가를 받는, 북한 전투의 그 관국의 그 북한 대첩의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전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장, 정문은 그 군인에 가까운 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한 3,500명이 군대가 이제 순회 처단하고 생겼는데, 이 배치는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여기 박혀 있어, 넌 여기 있어, 너는 저기 가서 알짱거리다가 동광광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이 전투는 장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덕산이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 성준이라고 적어놨나? 여기 지금 보면은 성준이 있죠? 그래서 그 장덕산이라는 데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장덕산 전투라고도 하고, 그 안에 계곡에서 일본 왜군을 몰살시킨 장소가 거기가 석성령이에요. 고개. 이 고개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 산맥이 있어. 산맥을 여기서 좌우로 지나가는 산맥을 보면은 높죠. 그 고개를 넘어가려면 높은데 이거를 종으로 그 고갯마루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다니는 데는 불 꺼져 있죠. 낮아. 그러니까 고개라는 건 높으면서 낮은 데예요. 이게 석성령이라는 게 이 장덕산의 그 능선을 넘어가는 계곡이란 말이지. 석성령이라는 게 고갯마루라기보다 계곡이라는 얘기. 석성령 계곡에 몰아놓고서는, 근데 그쪽 지명이 장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불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박살을 내요. 여기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 순서대로 해서 처음에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치고 나갔다가 이놈들 쫓겨가다가 왜군이 좀 늘어나. 그러니까는 퇴각을 하는데 퇴각하는 게 하필 또 퇴각하면서 좀 일부를 떼가지고 좀 감춰놔. 그러고 하는데 우리 군이 또 그때 저쪽에 있던 군인들이 또 합체가 돼. 그래가지고 군세가 커지니까 우리는 기마병이니까 들이받아 쫓겨가. 그래서 심리 동안 심리를 쫓아가면서 결국은 저 성성령이라는 계곡에다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가 언제냐?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다 음력으로 계산을 하는데 10월 30일. 이게 양력으로 12월 3일이에요. 함경도에 12월 3일. 밤. 죽겠죠. 이거는 뭐, 미안합니다. 외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풍도 신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추위에 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거기 몰아놓고서는 11월 1일 날, 이 다음날 아침에, 그냥 좀 가볍게 표현을 했는데, 죽죽죽. 다 죽었어. 동포가 돼서 다 죽었어요. 여기는, 이거는 그냥 우리 무섭게 표현하지만은, 기후, 지형, 그 다음에 무슨 매복, 유인, 또 이 정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종합전투지기에 이게 정문부 장군의 뛰어난 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작사를 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니까 왜군은 이제 바싹 긴장해가지고 그때부터 왜군이 옹성이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길주에서. 그러니까 길주성을 이제 길주가 함길도 그러면은 함흥하고 길주가 함길도잖아요. 길주가 큰 데란 말이에요. 함경북도의 중심이란 말이죠. 길주성을 탈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길주성을 탈환하는 그 절차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얘기한 대로 인명전투, 단천전투, 백탑교전투, 여기 쌍포전투라고 해요. 쌍포전투, 인명전투, 단천전투, 백탑교전투, 이런 여러 개의 전투를 다 묶어서 이게 근 한 달 반 정도 벌어진 전투, 이거를 길주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은 함흥 밑에 안변이 있죠. 안변에 있다가 함흥 왔다가 함흥에서 그 위로, 이게 이제 길주에 갇혀 있으니까 군인들이 구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체를 다 가토 기요마사가 전군을 다 끌고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와서 보니까는 총위공이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살짝 길주성 포위를 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길주, 그 다음에 영동관 책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옹성하던 왜군들이 이때다 그래가지고 바로 성문을 열고, 이게 왜군이 올라왔지만 도망가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빼가지고 함경도에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전체, 이거를 좀 구구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2월 20일 날 최종적으로는 함흥 밑에 안변이 있고, 안변까지 함흥 철수했다가 함흥도 춥지 뭐야. 거기서 이제 보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좀 사람들이 전투도 안 하고 죽어. 그래서 안변으로 왔다가 안변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2월 29일 날, 음력 2월 29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요. 완전히 이제 함경도는 벗어난 거지. 그 전투가 끝난 게 2월 29일 날 완전히 이게 끝나요, 전투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본 쪽 기록, 1592년 9월부터 1594년 2월까지가 이게 북한 제철인데, 여기에서 일본의 기록이 2번대, 이게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입니다. 이게 22,800명 중에서 8,864명이 죽었다. 이제 이게 행방불명 포함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대단한 승리죠, 이게. 그리고 연전연승이야. 큰 틀에서 보면 연전연승이야, 이게 정문부 장군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아까 이순신 하면 원균 나오잖아요. 정문부 하면 또 누가 하나 나와.
그래가지고 이 공을 다 이제 가로채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발령을 또 내네. 이제 의병으로 활동을 한 거잖아요. 의병장을 바꿔버려. 정현용이라는 분 한 분으로 이제 의병장을 바꾸고 정문부한테 떨어진 거는 저쪽 그 육진 쪽으로 가가지고 여진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됐으니까 그거 정리를 해라. 그래서 다시 한 50명 끌고 이 윤탁연이라는 사람이 공을 가로채가지고 결국은 정문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문부 이 양반이 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농담하기를 지금 충덕사 정문부 장군 묘소 앞쪽에 거기에 어떤 자동차 신차 출고를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고사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나 좀 만들면 어떠냐 그 생각입니다. 한이 많으신 분이야 이분이. 그리고 의로운 분이고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어떤 원망을 갖고 돌아가시는 그 원인은 이분이 이런 세 가지 여진 그 다음에 순회 왜군 요 세 개에 대한 전투에서 하나 순회 왕자들을 넘겼잖아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만 평가를 한 거야. 나머지 두 개 더 중요한데 국토를 지키는 거 이건 평가를 안 한 거지. 그 평가를 제대로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평가를 죽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평가를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부 고려가 안 되고 돌아가신 거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육진으로 다시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선춘이라는 데가 두만강 북쪽이라고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00리에 공원쟁이라고 여기 좀 적어놨어요. 이건 좀 믿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두만강 넘어서까지 여진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이러면 되겠니 하는 게 어떤 군세가 있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이분이 그러니까 인품이 대단한 분이니까 다스려가지고 여기 조선인 포로들 데려오고 앞으로 넘어오지 마. 이게 정리를 싹 했어. 그러니까 한경도는 완전히 정리가 끝낸 분이 이게 처음부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끝낸 분이 여기까지 정리했단 말이다.